한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의 보육시설들을 찾아가 정부 지원금이 새고 있는 현장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1월 1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내년에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미주 한인 사회에도 산불과 이민 정책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에선 미네소타주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아동 보육시설들을 찾아갔는데 정작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등 파장이 상당합니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성향 지역이며 주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팀 월즈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보수 성향 유튜버 닉 셜리. 연방 정부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 중인 미네소타주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10여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시설 안에는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What was this money spent on? 1.26 million. What was that money? 질문이 이어지자 시설 관계자들은 권한이 없다. 주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합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서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이미 수십 건의 유죄 판결과 유죄 인정이 내려졌고 피해 규모도 최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셜리의 영상은 공개 직후 유튜브와 틱톡, X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주류 언론이 외면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셜리의 영상을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사기성 자금 세탁의 중심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소말리아계 이민자와 연관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민 정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주정부는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시설 운영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영상만으로 사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BS 등 일부 언론의 팩스체크에서도 행정 위반 사례는 확인됐지만 영상에 등장한 시설들에서 형사상 사기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국토안보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포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짐 오닐 부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에 대한 모든 보육비 지급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현재는 미네소타가 최우선이지만 전국의 다른 민주당 주도 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걸 알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미네소타 내 어린이집에 대한 1억 8,500만 달러, 한화 약 2,680억 원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1월 1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맘다니 측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뉴욕 공직사회 내 무슬림의 부재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공직자가 선서할 때 특정 종교 서적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역대 시장들은 주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뉴욕시장은 맘다니가 처음이며 지난 2022년 샤하나 하니프 뉴욕시 의원이 코란으로 선서한 바 있습니다. 우간다 출신인 맘다니는 뉴욕시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 시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에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예보되면서 LA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내일까지 1에서 2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폭풍의 여파로 엔젤레스 구규림을 지나는 2번 국도와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붕괴됐습니다. 마운트 워터맨 스키장 인근에서는 산사태로 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며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번 폭풍은 새해 첫날까지 주 북부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실리콘밸리 IT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와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 11월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재정 부족분을 새로운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약 87만 5천 개 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세 대상은 마크 저커버그와 젠슨 황 등 약 214명의 억만장자로 추산되며 IT 업계의 거물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천 파운드의 다진 소고기가 전면 리콜됐습니다. 마운틴 웨스트 푸드 그룹은 대장균 오염 우려로 약 3천 파운드 분량의 포워드 팜스 그라스패드 다진 소고기 포장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등 6개 주 매장에 유통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독감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주에서 독감 활동 수준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번 시즌 최소 75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브클레이드 K라는 새로운 변이 독감이 대다수 감염 사례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변이는 올해 독감 백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인근 마운트 볼디에서 산악 하이킹을 하던 등산객 3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반쯤 이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았지만 강풍으로 인해 1차 헬기 구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2차 구조 작전에서 결국 등산객 3명의 시신이 현장에서 수습됐습니다. 해발 1000피트 약 3050m에 달하는 마운트 볼디는 가파른 지형으로 산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달러화 가치가 올해 주요 통화 대비 9.5%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유로화 가치는 같은 기간 14% 가깝게 급등해 2021년 이후 최초로 1유로당 1.17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로 주요국 경제가 큰 혼란을 겪었고 올해 9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약달러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2026년에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6년을 전망하는 기사에서 내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가 하락과 중국의 보복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관세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수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저지하고 행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열풍은 2026년을 기점으로 꺼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챗 GPT 등장 이후 3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AI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와 수익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76% 하락했고 S&P 500은 0.74%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이 1% 넘게 내렸고 소재와 산업재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타나는 산타랠리가 부재했던 가운데 거래량이 적은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연간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폭락했던 시점도 있었지만 AI주의 강세와 기준금리 인하의 미증시 3대 지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간 16.39%, 나스닥은 20.36% 상승했습니다. 한편 금과 은 가격은 거래소 운영업체인 CME 그룹이 증거금 인상 소식을 또 전하자 동반 하락했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71달러로 7% 가까이 내렸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미증시를 대표하는 7대 빅테크 기업 M7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2나노미터 칩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1% 넘게 올랐고 나이키 또한 엘리엇 힐 최고 경영자가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4%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는 사이버캡 생산 확대를 시사한 가운데 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AI 관련주의 움직임이 컸던 2025년,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부터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쏟아져 나온 정책들은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미주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캘리포니아 남부를 덮친 대형 산불.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많은 한인들도 집과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뭐 너무 울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다 타가지고 가게에서부터 우리 저 집서부터 이거 3개가 다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지난 1월 취임과 함께 연이어 새 행정명령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은 미국 내 이민자 사회는 물론 한인 사회에도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연방 요원들이 현대차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면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서류 미비자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라서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단체장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의논도 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물가와 관세 부담 속에 한인 경제권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폐업이 잇따르는 등 어려움이 체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CES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LA 한인 축제 등을 계기로 한인 경제 네트워크가 한층 더 탄탄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LAFC에 입단하며 미국 MLS에 진출한 손흥민 선수는 한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축구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세계적인 성공과 함께 K-뷰티와 K-푸드의 인기가 한 단계 도약하며 한류는 이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병원년 새해에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예정된 만큼
더 큰 기대와 희망 속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한인 고등학생들이 전 세계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위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0여 곳 이상으로 알려진 평화의 소녀상의 위치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구글 지도를 고등학생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한인 청소년 비영리 봉사단체인 화랑의 산하기구인 화랑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 산재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위치까지 볼 수 있는 구글 맵인 글로벌 디지털 기억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랑 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지도 제작이 월 위민 피스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아픔을 넘어 무력 분쟁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어 왔는지 기억과 교육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시티바이크는 다음 달 28일부터 연간 이용료가 현재 $219 99센트에서 $239로 $20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의 발자취를 정리한 40년사를 발간합니다. 이 책에는 1981년 설립 이후 동남부 지역 한인사회의 성장 과정과 주요 활동, 역대 회장단 기록 등이 담겼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발간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최대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100만 달러 캐시볼트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2월 15일 설날에는 전통 사자춤 공연을 열고 고급 중식 레스토랑 드래곤 보에서 설 특선 코스 메뉴를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만 21세 이상 스카이리버 위어즈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삶을 다룬 독립영화 하와이 연가가 내일부터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됩니다. 이 영화는 1900년대 초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았으며 음악과 서사가 결합된 독창적인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제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해온 러시아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공격은 없었다고 다시 부인했고 미국은 종전 협상을 새해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숲에 격추된 드론과 러시아 군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Тот редкий уникальн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мы имеем не разорвавшуюся боевую часть, начиненную фугас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массой 6 кг. 러시아 측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대통령 관저를 공격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를 향해 91대의 드론을 보냈지만 모두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관저 공격설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영상에 대해서도 우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종전과 평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한 지 사흘 만에 종전 협상을 이어간 셈입니다. 미국 위트코프 특사는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번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상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쿠팡 청문회가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쿠팡 측은 더 적극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이럴 거면 왜 불렀냐며 뻔뻔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장 입장 전부터 노조와 사막 노동자 유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시작 직후 첫날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말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다며 회피했고 대답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want me to speak? You called me here. 특히 미국 본사 쿠팡 INC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인력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냐는 질문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그러면서도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시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대응했습니다. We have those conversations regularly with him and the full board. 청문회에선 쿠팡이 해킹범에게서 받은 협박 메일이 공개됐습니다. 정보 유출 공지 나흘 전인 11월 25일, 1억 2천만 건의 배송 주소와 5억 6천만 건의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쿠팡 이용자 2,900여 명에게 이미 경고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성인용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정보까지 첨부했습니다. 유출 시 2차 피해까지 일어날 우려가 크지만 쿠팡 측은 자신들이 만났다는 용의자의 말만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Is that he never shared it with anybody and then deleted it. 쿠팡은 정보 유출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란 주장을 고수했는데 포렌식은 자체 판단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포렌식을 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측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지만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사라지도록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이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원 기자가 메타의 사례와 쿠팡 사태를 비교해봤습니다. 2018년 3월 8,700만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비난 여론은 거셌고 페이스북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늘 입던 청바지 대신 정장 차림으로도 뉴스가 됐습니다. 저커버그를 몰아세우는 의원들. We're here because of what you, Mr. Zuckerberg, have described as a breach of trust. 저커버그는 변명 대신 연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그런데 사과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4.5%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의회에 직접 나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시장을 안심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게 단지 페이스북만의 일일까요? 미국 연구진이 포춘 500대 기업, 즉 큰 기업의 관계자가 의회 청문회에 직접 나온 750번의 사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분석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문회 이후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당시 시장 평균보다 더 오르더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업 평균 3억 6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정도 늘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증인의 직급이 높을수록 언론의 보도가 많을수록 주가도 더 상승하는 이른바 플러스 상관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못 오겠다고 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1.35% 하락했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미국 시장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수가 많고 미국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기업 최고 책임자가 적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한국 사회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2025년 한국 사회를 돌아봤습니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보물 되찾기까지 두 쪽으로 나뉜 광장은 요동쳤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책임 없는 권력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잦아지는 대형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경남을 시작으로 경북과 울산, 전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들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이를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탄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그동안 전국 곳곳에 잇따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뭐든 다 뚫리니까. 국내 1위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AI 시대에 일상이 된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이 나아갈 길을 되묻게 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특히 한국 정치권의 2025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치 현장을 휩쓴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난데없이 나타나서. 왜 좌파 우파를 됩니까? 그냥 파하면 안 됩니까? 양파 할래 양파. 나 양파요.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상당 무기합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원래
참 말이 기십니다. 자꾸 옆으로 세요. 에휴 이 짜질한 이 한심한 야. 완전 지금 뺏기기가 제일 많아. 속빨개. 모두 다 제 구덕의 소치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입니다.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올해 원하던 것, 준비하셨던 일들이 설사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SBS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뉴스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